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네, 오늘도 출근길에 AR 이모지 켜고 켰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이제 젊게 보였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는 굳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뭔가를, 특히 이제 아무런 이런 거 없이 출근하면서 이렇게 찍는 거에는 그냥 이렇게 이모지로 해서 소리 중심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랑 구독을 좀 많이 누르시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은 굳이 구독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쭉 봐오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것만 받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구독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좀 누르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리려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장비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쇼츠로는 안 하고 좀 길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장비를 선택하는 부분, 장비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장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저도 많이 말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빈티지 장비들이 있고 명기라고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고, 마이크에서부터 프리앰프, 아웃보드, 여러가지 믹서, 모니터 스피커, 엄청나게 많은 장비들을 우리는 이제 골라야 하고, 그 가운데서 뭐가 진짜 나에게 적합하냐를 여러분들이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남들이 이래서 이렇다고 하길래 샀는데 내가 들어보니 나는 잘 모르겠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쭉 있다가 그것도 잘 안 쓰게 되고, 아니면 그래도 거액을 투자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그런 결정에 의해서 다시 중고로 내보내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장비 자체를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구매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장비를 누가 쓰더라, 우리 이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이제 업체들의 소개 광고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거는 누가 쓰고, 이거는 이 장비는 누가 어떤 앨범, 어떤 음원 믹스하는 데 썼다, 이거는 누가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할 만한 도움을, 결정을 할 만한 선택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우리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이 똑같은 장비라고 해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틀리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해지는 거를 단순하게 장비에 의해서 그 퀄리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니까 그거는 그 방법은 피하시고, 단지 그냥 이 장비를 내가 잘 몰랐는데 이 장비를 이 정도의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이렇게 리뷰나 이런 거에서 평이 괜찮다 그러면 많이들 쓰시는구나 하는 그냥 그런 참조 정도 하시면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 장비들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있겠지만, 일단은 제 얘기를 해드린다라면은, 저는 일단은 가급적이면 그 기계 자체의 왜곡이라는 부분이 없는 것. 그러니까 왜곡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닌 거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비를 통과만 시켰는데도 소리가 이렇게 약간 밝아지거나, 약간 선명해지거나, 아니면 약간 더 풍성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 기계 자체의 주파수 응답, frequency response라는 거, 주파수 반응,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대역들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대역이 입력보다 바뀐 어떤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 마치 붕어빵 기계에 통과하고 나면은 붕어빵이 나오는 거니까. 누구는 잉어빵 기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면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빈티지 기기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빈티지 기기라는 거 10년, 20년, 30년, 40년 뭐 그런 기기들이 아직도 고가의 장비로 팔리는 거예요. 뭐 LA2A 이런 거 가격 보면은, 그러니까 오리지널 지금 나오는 신품도 만만치 않고 30년 된 것도 만만치 않아요, 가격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5년 넘어가면은 차값이 폭락인데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래서 하여간에 그 왜곡이라는 부분이 일단은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건 믹싱을 하거나 뭔가 처리하는 부분, 그 단계의 과정에서 디지털이라는 것이 사용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상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시할 만큼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응답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뭐 빈약하다고 생각되건 아니면 뭐 좋다고 생각되든 간에, 모니터 스피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모니터 스피커도 왜냐면 우리가 그 전 단계에서 충분히 뭔가를 만질 수 있는, 또 이제 어쿠스틱을 고려해서 이제 튜닝을 하면서 바뀌는 소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은 장비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노이즈가 적은 것, 그 장비를 통과했을 때 추가되는 노이즈가 적은 것, 마이크 프리앰프를 고르는데 프리앰프의 감도, 증폭도를 얼마만큼 우리가 높여도 괜찮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일단은 우선일 거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명기라고 하는 기기들이 뭐 플러스 60dB, 뭐 70dB 이렇게도 막 증폭을 해도 괜찮은 장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보셔야 되고, 마이크 경우에도 이제 뭐 최대 음압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이즈 플로우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단순하게 그냥 뭐 메이커 찾지 말고 좀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가면서 그냥 누군가의 약간 주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정하지 말고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리뷰를 보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리뷰어가 뭐 여러분의 은행을 책임져 주지는 않으니까 확실하게 잘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트랜스페런시한,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는 장비들, 투명하다고 한국말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그 장비를 통해서 벌이고자 하는 내 어떤 기술적인 변화들, 어떤 조작들이 그 실제 표시되는 그 뭐 미터건 어떤 노비건 뭐 그 위치건 간에 그것들이랑 실제 나오는 결과가 일치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일치할 수 있는 장비들. 진공관 장비를 많이 선택하시기도 하는데, 뭐 마이크부터 프리앰프, 뭐 아웃보드 이런 것들 다. 진공관은 당연히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켜놓는 녹음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켜놓고 쓰는 녹음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년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집에서 사용하거나 뭐 그러시는 경우라면은 그래도 1년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공관을 안 갈아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뭐 장비를 산지 뭐 3년, 4년, 5년인데도 진공관을 교체해야 되나요? 하는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아날로그틱한 노이즈가 그냥 음극이 다 타버려가지고 지글지글 하는 그 노이즈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뭐 진공관의 따뜻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소리적인 특성을 이제 디지털에서
어느 정도 뭐 에뮬레이트 하는 기기도 있고, 그걸 임의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는 그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상황이 그걸 뭐 충분히 커버를 하고, 근데 뭐 반드시 저걸 사야지만 믹스가 돼도 되고, 뭐 저걸 사야지만 무슨 사운드가 나오고, 뭐 런던의 사운드가 나오고 그러는 거는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특히 디지털로 넘어온 뒤부터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장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스피커 경우에도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투명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500Hz를 내가 3dB 키웠을 때 그게 제대로 모니터가 될 수 있는지, 제대로 내가 지금 라인 아웃, 헤드폰 아웃으로 듣는 소리가 실제로 스피커에서 들릴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쿠스틱을 공간성을 좀 분명히 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뭐 옛날에는 액티브를 왜 고르냐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90년대 그때는 무조건 앰프는 앰크론, 뭐 크라운 막 이런 거 400W짜리 아주 그냥 클래스 A, 그냥 코일 엄청나게 들어가서 무거운 거, 그거 아니면은 앰프라고 말하지 않던 시대도 있었고, 클래스 D 디지털 앰프가 나왔을 때 그걸 앰프라고 쓰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뭐 이제는 그냥 랜 케이블을 통해서 내 채널 주고받는, 그것도 뭐 문제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케이블의 뭐 퀄리티까지도 뭐 이제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일단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장비 선택하실 장비, 쓰고 계신 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좀 알고 파악하고, 그걸 주관적으로, 본인의 주관적인 결정들이 그게 그냥 느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다 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뭐 한 10몇 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비를 고르시는 거, 플랫한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플랫한 모니터가 필요한데, 플랫한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 플랫한 장비들이 그 자체에서 플랫한 것을 보여주면 완벽한 건데 그게 사실상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얼마만큼 우리가 감안해서 내 실제 우리 귀가 플랫할 수 있는지, 내가 듣는 소리들이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모니터를 컨트롤룸 작업실에서 들어본 그 사운드가 실제 내가 차에 와서 들어보거나 이어버드나 에어팟 이런 걸로 들어봤을 때 그 사운드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그게 실제 엔지니어링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직도 구독 안 하고 그냥 보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댓글로 질문하시면, 아니면 뭐 궁금하신 부분들 언급해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요 몇 주 일들이 좀 몰려서 제대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지 못합니다만, 어쨌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도 있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오늘 모처럼 날씨가 맑은데 햇빛도 좀 쏘이시고 습기도 좀 말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